이 종목은 대체 왜 그랬을까요? 오늘 시장에서 뉴스가 있었던 종목 많았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솔케미칼 먼저 보겠습니다. 장중 52주 신고가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0.5% 정도의 상승폭 줄인 채 진행이 되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좋은 얘기들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전방 산업에 대한 부진함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사상 최대의 실적이 예고된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 삼성 쪽에 3D 랜드 투자 재개에 따른 수혜 기대, 그리고 퀀텀닷에 대한 소재에 대한 공급 여기도 기대 이러면서 각양각색 쪽에 각양각색의 다양한 기대감 속에 좀 주가가 많이 올라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97,000원 현재 기록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지금은 어떨까요? 장 초반에는 그렇게나 강했었던 종목인데요. 그렇죠? 장중간 때 9만 원을 돌파하기도 했었잖아요. 어제 OTT 글로벌 공룡인 넷플릭스와 손 잡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어제 그렇게 시장이 밀리는 가운데서도 이 종목만큼은 8% 이상의 급등이었던 거예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그 기세를 이어가나 했는데 이내 하락으로 돌아서서 상승폭을 다 반납하고 말았죠. 어제의 상승분마저도 상당 부분 돌려놓는 모습. 현재는 5% 넘는 하락으로 78,900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볼게요. 역시 뉴스 있었잖아요. BMW와 함께 3조 8천억 원 규모의 배터리 공급 계약 체결했다는 소식. 이 뉴스도 이제 어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삼성 SDI는 어제도 그냥 오늘도 그냥 그저 그런 이런 반응인 것 같아요. 삼성 SDI 23만 5,500원 기록이 되고 있고요. 현재 0.43%의 소폭의 플러스 유지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셀트리온 볼게요. 지난 8월에 13만 원 저점 찍고 지난달 말에 20만 원 돌파했고 그리고 이번 달 들어서 낙폭을 좀 키웁니다. 지금은 17만 5천 원. 하락이 조금 진정되지 않는 모습 계속 밀려요. 계속 이제 밀리고 있는 셀트리온의 움직임. 램시마 SC 유럽 진출 임박 소식 이거는 이미 선 반영됐다라고 판단해야 될 테고 대형 큰 호재가 더 나와야 될 텐데 그나저나 셀트리온에 대해서요. 최근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주가 밀릴 때마다 담고 있다라는 거는 눈여겨볼 만합니다. 앞서서도 지적이 됐지만 바이오랜드, SK 바이오랜드와 지주사 SK 한번 나란히 볼게요. 이렇게 주가가 엇갈립니다. 뉴스는 이거예요. SK 바이오팜이 뇌전증 신약이 미 FDA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요. 이런 호재가 있으면 관계사들의 주가가 일제히 급등으로 방향을 똑같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주사 SK의 경우는 장 초반에는 그래도 좀 강한 모습을 나타내나 했는데 이내 고꾸라집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쿠쿠홈시스를 볼까요? 시장에 출렁임에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올라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새로운 뉴스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기관 투자자들의 러브콜이 이어지는 가운데 쿠쿠홈시스 이번 달 들어서 흐름이 괜찮습니다. 추가 상승을 가늠해 봐도 되는지 관심 종목으로 올려놔도 될지 점검해 볼 거고요. 46,200원 기록이 되고 있네요. 기관 투자자들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는 또 하나의 종목 보겠습니다. SK텔레콤 볼게요. 1% 넘는 상승 기록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장 부진하면 통신주? 하는 생각이 먼저 들잖아요. 이런 가운데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이 종목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마다 이분 만나뵙고 있습니다.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 말씀 나눌게요. 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SK 바이오랜드, SK 바이오팜 관련한 이 종목들의 움직임 좀 살펴봐 주세요. 왜 이렇게 엇갈리는 것일까요? 이유를 좀 들여다봐 주세요. 네, 그래서 일단은 한 종목씩 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SK 바이오랜드가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SK 바이오팜의 그 뇌전증 신약 FDA에서 허가 이슈가 반영되면서 급등했는데 SK 바이오팜이 상장사였다면 이제 SK 바이오팜이 올랐겠죠. 근데 이건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관련 계열사가 이제 대신 올랐다. 이 정도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뇌전증 신약인 엑스포리카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 FDA 품목 허가를 이제 받았는데
이게 후보물질이 2001년에 발굴이 됐어요. 근데 지금 2019년이니까 네. 후보물질 발굴부터 임상허가 지금까지 거의 18년, 19년에 걸쳐서 성과를 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SK 바이오팜이 거의 독자적으로 진행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그 FDA 허가 이슈를 계기로 SK 바이오팜의 분명한 신약 개발 능력이 인정되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관련 계열사가 이제 대신 올라간 건데 사실은 SK도 올라갔어야지 맞는 거죠. 왜냐하면 지주회사는 사실 또 SK니까 그러니까요. SK가 올랐어야 되는데 그동안 좀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또 자회사인 SK바이오팜의 가치가 좀 꾸준히 부각이 되면서 10월 달부터 현재까지 거의 주가가 30% 정도 꽤 크게 올라갔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올라간 게 어쨌든 바이오팜 모멘텀에 의해서도 올라갔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번에 바이오팜에서 큰 호재가 좀 나오다 보니까 더 이상 더 좋게 나오기는 어렵다라는 관점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뭐 뚜렷하게 악재가 나온 건 없으니까.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올해 10월부터 일단 비중을 좀 줄이면서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을 미리 선제적으로 보이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슈가 오히려 이제 호재는 정점이다라는 관점에서 매물이 나온 게 아니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SK가 좀 밀리는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네.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것은 역시 SK 바이오팜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비상장사인데 상장을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빠르면은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상장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상장 직전에 그 신약 기대감이 폭발하는 그런 모습이니까 공모를 받으면 당연히 또 인기가 굉장히 많겠죠. 그렇죠. 그래서 경쟁률이 높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모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SK바이오팜 공모 일정이 구체화됐을 때 한번 이제 참여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좀 괜찮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하다면 지금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SK 바이오랜드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나요? 그동안 올랐던 것이 없나요? 이 종목은?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적으로도 이제 반영이 거의 안 됐었던 부분이고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주 분위기가 약간 꺾이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약간 올라가려다가 많은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사실 SK 바이오랜드는 당사는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상한가를 가긴 했지만 잔량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다음 주 정도면 이 상한가 흐름이 꺾일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비중을 좀 줄이는 쪽으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고 SK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일단 투자 심리가 꺾였으니까 다음 주도 추가 조정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보유하고 계셔도 역시 이 종목도 좀 매도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그 SK 바이오팜이 지금 장부 가치로는 4,700억 정도가 평가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상장하게 됐을 때 기업 가치는 증권사에서는 5조 원 정도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네. SK 입장에선 지분 차익이 4조 5천억이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장이 가시화되는 시점에 있어서는 SK가 재반등을 아마 시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SK의 바닥 시기는 SK 바이오팜의 상장 일정이 정확하게 좀 나오는 시기. 네, 네. 네,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될 것 같으니까 그때 정도에 SK가 좀 반등하면 그때는 좀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이 정도 생각입니다. 오늘 나온 이 뉴스를 주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혹은 뭐 다음 주 월요일이 아니라 SK 바이오팜의 상장 그 일정 구체적인 일정을 토대로 해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공모에 한번 참여를 해보시든 아니면 오히려 그때서야 지주사 SK를 한번 눈여겨보시든 이런 전략을 한번 써봐야 되겠습니다. 일정 나오면 저희도 기억해뒀다가 다시 한번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투자 의견은 글쎄요 정도로 갈까요? 그렇죠. 일단 당장은 SK도 그렇고 SK 네. 바이오랜드도 그렇고 비중 축소 관점이니까 네네. 투자 의견은 좀 글쎄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종목으로요. SK텔레콤 볼까요? 뭐 이렇다 할 이슈는 없습니다. 하지만 뭐 최근 시장 분위기가 영 부진한 감이 있어서요. 이런 쪽으로 눈 돌려볼까 하는 시각들도 있는데요. 챙겨주십시오. SK텔레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방어주적인 매력이 있으니까 약세장에서 그래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다고 보고 요즘에 통신 3사 흐름을 보면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도 바닥을 치고 완만하게 올라가는 흐름이고 배당 매력도 있죠. SK텔레콤 시가 배당률 4.4%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연말이기 때문에 배당 수급 유입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 올해까지는 통신사가 힘들었어요. 5G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야 되니까 돈이 좀 많이 나가는 구조였는데 네.
네. 이제 5G 가입자 많이 늘어나잖아요. 올해 말까지 한 500만 정도 가입자 확보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ARPU 개선으로 연결이 됩니다. 당연히 5G 폰이 4G 폰보다는 이제 돈이 더 많이 나가요. 평균적으로는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요금이 네, 올라간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수익 개선을 아마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 최근에 보면 이제 콘텐츠 모멘텀도 있죠. 그래서 카카오와 그 지분을 좀 교환한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 콘텐츠에 대한 투자 확대, 그리고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그 다수의 가입자를 바탕으로 한 뭐 신규 산업 진행, 뭐 카카오 프렌즈와 SK텔레콤의 어떤 이제 협업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또 요즘에 그 OTT 때문에 그 콘텐츠주가 많이 좀 주목을 받고 있으니까 SK텔레콤도 아마 그것과 묶여서 같이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경기 방어적 매력, 그다음에 배당, 그다음에 실적 개선 기대감, 콘텐츠,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모멘텀을 조금씩 가지고 있는 약간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뭐 긍정적인 관점으로 좀 중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좀 괜찮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을 내일장 탑픽으로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네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시장에 정말 수많은 종목이 있는데 SK텔레콤이다. 그만큼 볼 종목이 없어서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SK텔레콤이 진짜 뭐 성장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높게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이게 약간 좀 반반인 것 같아요. 네, 네. 모멘텀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의 모멘텀인데, 저는 일단 당장은 시장을 약간 불안하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중 무역 분쟁 합의 관련 기대감도 많이 좀 꺾인 상황이고, 또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우려감, 방위비 인상 우려감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고, 네. 내수도 좋지 않고, 이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본다면 경기 방어주를 일단 포트에 한 종목 가져가시는 것도 좀 괜찮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투자 의견 좋아요 찍겠습니다. SK텔레콤 점검을 했고요. 마지막 종목은 쿠쿠홈시스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 달 들어서 제법 올라가더라고요. 사실 막 눈여겨보는 종목이 아니어서 그냥, 근데 오랜만에 우연히 한번 차트를 열어봤더니 수급도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네. 어떤 판단 가능할까요? 네,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렌털 업체를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렌털 시장 자체에 대한 관심은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유경제라는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연말, 그러니까 내년 정도까지 렌털 계정을 180만 개 정도 확보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정수기만 렌탈이 됐지만 지금은 가전제품 웬만한 거 다 렌탈된다. 그 말씀드렸고, 네. 요즘에 특히 인기 있는 게 좀 안마의자 같은 거더라고요. 네, 네. 워낙에 고가니까 또 렌탈을 받고 뭐 시트 교체라든지 아니면 관리까지 이제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트리스라든지 안마의자 이쪽 렌탈이 최근에 좀 많이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 쿠쿠홈시스 같은 경우 매출액 3,900억으로 올해 대비 한 10% 정도 성장할 것으로 봅니다. 내년도 국내 기업의 실적 전망치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적 전망치가 상향되고 있으니까 충분히 차별적인 모멘텀을 가진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렌털 업체라고 해서 렌털만 하는 거는 아니에요. 유통업체처럼 물건도 팔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그 홈플러스 매장에 그 물건 판매업 그 장을 이제 오픈을 하고 네. 실적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미국이라든지 인도, 해외 시장까지 진출이 본격화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뭐 실적적인 모멘텀이 괜찮은 종목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번 달 들어서 좀 오른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바닥권에서 올라가기는 했는데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다고 봐요. 10% 정도 올라갔으니까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은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합니다. 투자 의견 좋아요 찍겠습니다. 자, 하지만 앞서 살펴드렸던 대로 SK텔레콤을 시장 영향과 함께 그런 등등을 고려해서 내일장 탑픽으로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에 대한 이야기요.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팀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입니다. 11월 12일 금요일 거래가 마쳤습니다. 수요일, 목요일에 연이은 폭락장을 좀 만회하려고 하루 종일 고군분투했던 국내 증시입니다. 어제 미중 무역 협상의 파열음에 이어서 전체적으로 조정받은 아시아 증시인데요. 역시 오늘은 보합권 내에서 좀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이 바로 지소미아의 종료 디데이입니다. 지금 같은 입장을 정부가 계속해서 고수할 경우 지소미아가 오늘 밤 12시를 기점으로 종료가 될 예정이고요. 뉴스는 계속해서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의 마감가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가 하루 종일 2100선 회복 시도가 나왔는데 2100선 결국 회복해내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0.26%의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2101.95포인트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 2100선을 조금 기준으로 계속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이었는데 결국 2100선 유지하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코스닥이 0.3%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4거래를 연속해서 조정을 받으면서 종가 형성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좀 코스닥 시장은 계속해서 좀 상승과 하락을 오가다가 풋장 들어서는 하락으로 좀 방향을 틀면서 주가 방향도 밑으로 내리면서 거래가 됐습니다. 633.99포인트의 코스닥 시장이 약보합권에서 종가를 형성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늘까지 4거래를 연속해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도 0.14%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1179원 70전까지 올라오면서 1180원까지 이제 바짝 다가서는 모습입니다. 아시아 증시 분위기 보겠습니다. 중국 지수가 0.8% 하락하고 있습니다. 저점을 조금 더 낮춰가는 모습이고요. 2879.57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는 그래도 오늘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을 해준 모습이고요.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칩니다. 0.32% 상승하면서 23,112엔대에서 거래 마칩니다. 항생지수도 반등에 성공을 해준 모습이고요. 중국 지수와 반대로 방향 위로 틀어내고 있습니다. 강보합권에서 현재는 항생지수가 26,50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의 마감 수급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가보시죠. 유가증권시장입니다. 외국인들이 12거래를 연속해서 대량 매도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3천억 원 넘게 팔아내면서 거래 마쳤고요. 기관은 다행히도 2거래를 연속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매수세 보입니다. 오늘도 2,400억 원 가까이 매수하는 모습, 개인도 244억 원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서 마감 매매 동향 조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이 180억 원 팔아냅니다. 다행히도 코스피 시장과 반대로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이 소량이지만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들이 106억 원 사들이는 모습, 개인도 257억 원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 분위기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제장은 미중 무역 협상의 파열음도 있었고 시장 전체가 워낙 빠졌기 때문에 시총 상위주들도 일제히 조정을 받았었던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그래도 반등하는 종목이 많이 보였고 IT 투톱이 동반해서 반등을 줬다는 모습이 좀 고무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삼성전자가 닷새 만에 반가운 반등세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1.18% 상승하면서 51,600원 선의 종가를 형성합니다. 어제장 그래도 낙폭을 만회하고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 닷새 만에 반등세를 주는 모습입니다. 51,600원까지 올라와주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 중국에서 이 갤럭시 폴드와 화웨이의 폴더블 폰 메이트 X가 동시에 판매가 됐는데 나란히 매진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삼성전자의 아직 갤럭시 폴드의 모멘텀이 유효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4거래 만에 반등이 들어옵니다. 0.99%, 1% 가까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81,7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IT 투톱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모두 기관은 3거래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3거래를 연속해서 강하게 좀 매도세를 펼치고 있다는 점은 수급에서 특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가 1.4% 하루 만에 반락이 됩니다. 어제 좀 시총 상위주 중에서 유일하게 네이버가 살아남은 종목이었는데요. 하루 만에 강하게 반락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16만 7,500원까지 내려오면서 종가 형성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은 오늘 역시 이틀 연속 조정받고 있습니다. 바이오 시밀러 투톱이 역시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셀트리온 1.13% 하락하면서 17만 5천 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 분위기 이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래도 셀트리온 대비해서 오늘 좀 잘 버텨주는 모습이었는데 결국 음봉으로 전환이 됐고 낙폭을 좀 많이 키우면서 저점 부근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 장중 1% 넘게 하락하면서 4만 7천 원 선까지 내려와주는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밑꼬리는 살짝 달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연속해서 음봉 캔들 기록하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은 0.92% 내림세 보이면서 4만 8,200원의 종가 형성입니다. HLB가 오늘 역시 또 강하게 조정받습니다. 4.4
0.43%까지 하락하면서 2거래 연속 강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HLB가 어제 4%대 급락을 하면서 종가를 형성했는데 오늘도 장중 7% 넘게 강하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점 대비해선 탄력을 살짝 끌어올리면서 4% 하락하면서 12만 5,1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 넷플릭스와 손을 잡은 CJ 이해댐과 스튜디오 드래곤은 주가 방향이 엇갈리면서 거래 마칩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6.3%까지 급락하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오늘 장중 시초가가 한 7% 급등해서 시초가가 잡혔는데요. 보시다시피 장대 음봉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오늘 고점이 9만 원 선을 뚫어내는 모습이었었는데 강하게 반락이 되면서 상승분을 모두 정리를 합니다. 종가는 6%대 급락을 하면서 7만 8,1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CJ 이해댐은 그래도 겨우겨우 강보합권을 지켜내네요. 0.2% 상승하면서 15만 1,8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5G 통신 장비주들이 일제히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KMW는 홀로 강하게 역시 조정받습니다. 오늘 4%대 또 급락을 하면서 이제 4만 6천 원 선, 4만 7천 원 선 모두 내어준 모습입니다. 오늘 4만 5,300원까지 내려오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개별 뉴스로 상승을 했던 종목들 종가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들으셨다시피 SK 바이오팜이 신약을 개발하면서 이게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면서 강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SK는 지주사지만 오늘 4.8% 급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차트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는 그동안 SK 바이오팜의 신약 모멘텀이 이미 재료가 노출이 됐다라는 좀 부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주가가 급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최근 한 10월 들어서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이 그려졌었고요. 주요 이평선들 위에서 움직이는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재료가 노출됐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이 신약 뉴스가 나온 오늘은 SK 지주사는 급락을 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장대 음봉 나왔고요. 거의 저점 부근에서 종가 형성합니다. 장중 27만 8천 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상승분은 모두 반납을 하고 급락으로 바뀌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4.8% 하락하면서 SK가 25만 8천 원에 종가 형성합니다. SK 바이오랜드는 그래도 가격 제한폭이 유지되면서 종가 형성합니다. 19,850원까지 가격 제한폭을 가득 채워가는 모습이고요. SK케미칼도 역시 흐름 좋습니다. 4%대 급등하면서 54,400원에 종가 형성하고요. 우선주 역시 두 자릿수의 급등세 나옵니다. 24,000원까지 올라가면서 종가 형성했고요. 또 다른 계열사 SK네트워크스와 본주와 우선주 모두 4%대, 8%대 강세를 주면서 강한 모습 보이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 티움바이오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 처음 상장한 새내기주입니다. 티움바이오가 13% 급등하면서 13,450원까지 올라와 주면서 긍정적인 모습 보이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또 오늘 이 SK케미칼에서 나온 연구원들이 또 공교롭게도 티움바이오를 나와서 차린 회사이기 때문에 오늘 상장 첫날이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한국패키지가 6.2% 급등하면서 종가 형성합니다. 2,455원까지 올라왔지만 음봉으로 전환됐고 장중 상승분은 많이 반납을 한 모습입니다. 오늘 20%대 급등이 나왔던 종목인데요. 한국패키지가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이 실시될 때마다 떠들썩하게 나오는 복지 정책 테마주입니다. 이제 교육청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에도 무상교육, 무상급식이 실시된다라는 정책이 국회를 통과됐다라는 소식이 오늘 보도가 됐습니다. 한국패키지가 다시 떠들썩한 모습입니다. 6.2% 상승하면서 2,455원의 주가를 형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들 시세 점검해 보겠습니다. 가운전선이 0.5%대 상승을 하면서 윗골이 길게 달면서 종가 형성합니다. 어제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던 이낙연 총리의 테마주입니다. 성안이 반락되면서 거래 마칩니다. 4.2% 하락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고점에 대한 부담을 안고 반락을 해준 모습입니다. 콘텐츠주입니다. 제2콘텐츠리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이틀 연속 경신을 해주는 모습이지만 역시 고점에 대한 부담 안고 매물출회가 강하게 나옵니다. 0.13% 하락하면서 39,75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던 코리아 에셋투자증권이 추가 상승 나옵니다. 10% 가까이 급등하면서 11,75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번 주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요일의 마감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